ADHD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0세에서부터 14세 사이 아이들이 이 ADHD를 좀 더 조기 예측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ADHD를 유전자 기반으로 조기 예측하는 서비스 ADHD 뱅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약을 먹으면서까지 치료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서비스를 처음에 착안했고요. ADHD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0세에서부터 14세 사이 중학생 사이들이 10% 이상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 ADHD를 좀 더 조기 예측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ADHD를 유전자 기반으로 조기 예측하는 서비스 ADHD 뱅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의 키트를 통해서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병원을 통해서 채취를 하고 그 채취된 샘플이 저희 쪽에 보내지고요. 저희 쪽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등록된 연구소에서 저희가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레포트가 나오고 그 결과 레포트를 병원으로 보내드리면 병원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검사를 의뢰하신 분과 상담을 통해서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병원이 끼어 있는데요.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채취를 해서 보내고 저희가 결과를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유전자를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앞단에서 필요하고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논문을 게재하는 네이처 제네틱스라고 하는 있는데요. ADHD는 78%에서 88%까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이오 마커들 몇 개를 샘플로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권위 있는 세계적인 그 논문에 오픈되어 있는 바이오 마커들을 다 서칭을 하고 그 바이오 마커 중에 좀 더 높은 확률로 있는 것들에 대한 임상을 걸쳐서 100개 미만으로 추렸습니다. 논문의 특정 유전자, 예를 들어 뭐 1번, 3번, 7번, 9번의 유전자 표현형이 어떻게 표현이 되면은 ADHD더라라고 했던 그 논문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갖고 오고 그 기반으로 바이오 마커를 찾고 그 바이오 마커의 조합이 패턴이 있는데 그 9가지 항목의 조합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 할 때 항상 혹시 부모님도 같이 해보실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진단 받았던 적이 있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쾌작을 부르죠.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그게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에 검증되는 부분이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특정한 정확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유전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술이 쓰여지고요. 어떠한 바이오 마커가 확률이 높은지 찾아내는 방식에서의 부분. 두 번째는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와 조합했을 때 가장 이 팩터 요인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지를 조합을 하는 부분을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할수록 더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뭐 몇천 건 정도 수준에서 학습이 되고 있지만 몇만 건, 몇십만 건까지 쌓이면은 정교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을 분석하고 현재 상태에서의 그 진단을 내리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결과를 내리고 있고요. 1에서부터 5까지 사이의 정도 차이를 체크를 해서 ADHD 가능성이 높은 점수로 카운팅이 되고 있는데 주변인들의 판단으로 사실은 내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건강검진 하실 때 암 예측 검사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체크를 하면은 유전자 기반에서 어떤 암이 걸릴 것인지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너는 유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음식 조심하고 뭐 운동할 때 이런 거 조심해라 라고 하는 정도까지 있는 것처럼 사실 ADHD도 마찬가지로 너는 이런 부분 유전자가 있으니까 좀 살면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부모님한테도 노티스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당뇨 유전자가 있어도 평소에 단 거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당뇨가 안 걸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에 자기가 노티스를 받고 있으면은 발현될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ADHD적인 접근인지 아니면 진짜 아이니까 그런 건지에 대한 한 번 더 본인의 아이를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접근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피세포에서 채취를 하다 보니까 분만실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부모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좀 더 관심을 갖고 놔두지 않으면 늦게 발병되거나 아예 발병이 안 될 수도 있죠. ADHD로 진단을 받은 어린이라 그러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담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몇십만 원씩 돼야 되고 이왕이면 저명하신 선생님한테 한번 내 아이를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부모님들 생각이 있어서 그런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
몇 년치 환자들이 줄 서 있습니다. 사실은 상담치료,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린 아이들이 약물치료를 받으면은 맥이 빠진다 그러죠. 과잉행동을 약간 낮춰주는 약인데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아이답지 않은 것들이 좀 많거든요. 저희 검사는 행동에 관련된 유전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뇌 자체의 신경 전달 물질의 요인으로 나오는 거냐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유전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 아이는 유전적 요소가 중에 80% 이상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20%는 행동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물론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신경 전달 물질은 상담이 아니라 약물 치료가 더 효과적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등등의 전달 물질이 안 되고 있다, 늦는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파민의 문제면은 도파민을 증폭시키는 약을 먹으면 되고 세로토닌의 문제면은 세로토닌을 증폭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ADHD 안에도 신경 전달 물질과 행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는 도파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파민을 자극시켜주는 약 치료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행동에 대한 부분은 약물보다는 교육적인 부분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을 먹으면서까지 치료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 치료법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검사였으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ADHD도 분명히 다 다양한 징후가 있고 거기에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단초를 제공해주고 싶은 거죠. 일단 국내에서는 저희가 1월달 CES 전시 가면서 해외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는 병원을 통해서만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병원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홍보하고 병원에서 한번 이거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소아과, 정신과 쪽에서 키트 몇 개 가져가셔서 테스트 해보고 계시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PCR 검사를 했던 기관들에서 너희 검사를 좀 우리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검사 중에 ADHD뿐만 아니라 다른 유전자 검사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일본에서 저희 쪽 제품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CES 가기 전에는 병원들 문턱 넘기가 너무 힘들었고 기업들 파트너십 맺기도 힘들었는데 CES 가서 부스 활동하면서 만났던 분들은 수백 명 되거든요. 병원 원장님부터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기업체 임직원분들 계셔가지고 오히려 먼저 저희 쪽에 협업하자라고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이 협업하자고 제안을 주셨고 심지어는 공동 연구해서 유전자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은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진단을 받은 친구들이 10%인 8억 명입니다. 진단을 받은 친구들, ADHD만 저희가 보는 그 깔린 시장은 30% 이상까지도 보거든요. 검사는 누구나 다 해볼 수 있잖아요. ADHD 판정을 받은 친구가 10%라는 거지 받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최소한 2배수, 3배수까지는 되거든요. 그럼 전 세계 인구 80억 인구의 30%면 24억 명인데 수백조 시장이죠. 한 번만 받으면은 시장에서 더 이상 수익 창출이 어렵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희는 뒷단에 교육 연계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마치 친구처럼 동반자로서 하는 서비스로 좀 나아가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ADHD 진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 쪽보다는 과잉 행동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친구들은 좀 상담하는 곳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간다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약물도 물론 좋긴 하지만 약간 강도는 약하지만은 좀 아이들이 좀 더 릴렉스할 수 있었던 식품이 있다 그러면은 보조제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걸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ADHD를 생각을 했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인텔리뱅크 쪽도 좀 더 연구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 역량 부분, 예체능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적성에 대해서 과연 내 적성은 유전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타고날까라는 연구를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커리어를 짤 때 자기가 좀 더 좋아하고 좀 더 잘 맞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진로 또는 적성 부분에 커리어 패스를 짜주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저희가 혁신상을 받게 됐는데요. 기존에 정성적인 판단으로 내렸던 이 분야에 정량적인 접근을 했던 분야에 대해서 이론으로서 묻힐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2년 만에 실서비스로 만들어줬던 부분이 바로 너희의 혁신이다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좀 더 용기를 받아서 그 이론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서비스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좀 일으켜보려고 합니다.
그 예로 작년에 나왔던 비만 유전자, 키 크는 유전자도 밝혀졌고 다양한 유전자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발굴해가지고 저희 기술로 좀 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혁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